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블TV VOD와 함께 영화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영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삐맨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길만 보고 달리는 일관적인 콘텐츠를 보여드렸다면 케이블TV VOD에서는 더 다양한 영화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오늘은 올 7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의 개봉에 앞서 매 시리즈마다 주인공 에단 헌트가 성공시킨 불가능한 미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시작을 알리는 1996년작부터 영화는 제목에 걸맞는 불가능한 임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미 정보기관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온도 변화, 압력 변화, 그리고 소리 변화를 인지하는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는 최고 보안 시설에 잠입하는 임무입니다. And you really think we can do this? 정상적인 경로로 해당 시설에 들어가려면 망막 스캔부터 이중으로 되어 있는 입수가 불가능한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에단은 통풍구를 이용해서 잠입하게 되는데요. 땀을 흘려 땅바닥에 닿아도 실패. 사람의 잠입으로 인해 실내의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실패. 그리고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나도 실패였기 때문에 Toast. 이 장면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공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속되는 난제 앞에 관객들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물론 에단은 평범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미션 임파서블 2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역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 가장 덜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진 에단의 로맨스를 그리느라 영화의 제목에 전혀 걸맞지 않은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나마 명장면을 꼽으라면 영화의 초반부에 맨손으로 암벽 등반을 하는 에단의 모습 정도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션 임파서블 3편에 나온 무기상 오웬 데비안을 납치하는 임무입니다. 세계 최고의 요원들이 즐비한 이 팀에게 납치라는 임무는 다소 평이해 보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오웬 데비안을 납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24시간 내내 200개 이상의 CCTV로 감시되고 있는 18m의 벽에 둘러싸여 있는 로마의 바티칸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18m의 벽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정도의 미션은 그들의 첨단 도구만 있다면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었습니다. 문제는 목표물인 오웬 데비안이 바티칸의 자선 행사에 참석한 이유가 누군가와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인데요. 즉 납치가 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행사장의 누구도 오웬 데비안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에단과 팀원들은 오웬 데비안의 복제품을 만들면 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행사장에 잠입한 요원의 정밀한 얼굴 스캔과 다각도에서 표적의 얼굴을 분석해 동원한 얼굴에 실리콘을 제작하는 도구, 그리고 가장 복사하기 힘든 음성. Quiet. Read this. Slowly. 거기에 에단의 기적적인 임기응변이 더해져 누구도 해낼 수 없을 것 같던 납치와 바꿔치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Sir, is everything all right? Everything is not all right. Voice mask is still compiling. I need 30 seconds. Sir? Okay, go. Fine, wait outside.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의 눈앞에서 미인에게 유혹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Nice job. 경호 인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의 완벽한 폭파로 누가 봐도 사망한 것으로 연출하며 납치 임무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번째는 미션 임파서블 4편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자 동네 두바이에서 건물 타기 액션입니다. 당시 두바이 고층 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서버에 침투해서 정보를 추출해야 했던 이들은 동료이자 최고의 해커인 유세프에게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탐탁지 않았지만 팀원들의 강요로 에단이 직접 두바이 최고층 건물의 창문을 타고 올라갑니다. I'm telling you, we can get to it from outside. We? I'm on the computer. 여기서 에단에게 주어진 도구는 순간적으로 점착력이 생기는 장갑 두 짝뿐이었는데요.
문제는 에단이 창문을 타고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안 그래도 불안한 점착력을 갖고 있는 장갑의 한쪽이 고장나버리고 맙니다. 결국 장갑 한쪽과 아무것도 없는 다른 손, 그리고 발로 버티며 11층 위의 목표 장소까지 도착한 에단은 기적적으로 창문을 깨고 서버실에 진입하게 됩니다만 남아있던 하나의 장갑마저도 고장이 나고 문을 통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에단은 소방용 호스를 길게 늘어뜨리고 벽을 달려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 작가는 호스의 길이마저도 에단이 편안하게 돌아올 수 없도록 짧게 만들어서 기어코 그를 뛰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미션 임파서블 5편 로그네이션의 시작과 함께 볼 수 있는 묘기에 가까운 에단의 핵물질 탈환 작전입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한 팀원들은 핵물질을 이동시키는 비행기의 일부 권한을 러시아 위성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얻게 되는데요. 문제는 인류 요원들도 뚫을 수 없을 만큼 견고한 보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비행선이 이륙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딘가에 숨어있던 에단이 나타나 비행선의 날개 위로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이륙하는 비행선의 바깥에 맨손으로 매달려 동료 벤지가 천천히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선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뒷문이 열립니다. 결국 요란하게 비행기에 잠입한 에단은 성공적으로 엄청난 양의 핵물질과 함께 낙하를 합니다. 여섯 번째도 미션 임파서블 5편 로그네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에단이 쫓던 비밀 집단에 대한 정보가 군사보호를 받고 있는 모로코의 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에단, 그리고 에단의 동료 벤지는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둘 다 현장에 투입이 되었어야 했는데요. 벤지의 경우 입구에서의 신분증 위조, 지문 위조, 그리고 3단 잠금 장치 해킹 등의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걸음걸이 분석까지 통과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장벽들은 모두 기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통과할 수 있는데 걸음걸이 분석과 동시에 얼굴의 살떨림까지 감시하는 정밀한 스캔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점인데요. 비밀 집단의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이 마지막 관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에단이 투입됩니다. 바로 걸음걸이 분석의 데이터베이스인 수중 저장고에 침입해서 벤지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인물의 정보를 바꿔치기 하는 것인데요. 이 수중 저장소마저도 철로 된 재질이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난 보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단은 산소통 없이 무려 3분 이상의 시간을 견디면서 수중 임무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에단의 안전한 수중 작전을 위해 가동을 중지시켰다고 생각했던 파이프라인이 다시 동작하기 시작했고 산소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에단의 작전은 치명적인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은 1996년부터 이어져 온 시리즈의 극히 일부만 다룬 것입니다. 무려 22년 전에 나온 첫 번째 미션 임파서블에서 배우 톰 크루즈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묘미이지만 매 시리즈마다 기발하고 긴장감 넘치는 인물들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첩보 영화 중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2015년에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까지 5개의 영화가 긴밀하게 연결된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부담없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보다는 액션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보실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며 지금 케이블TV VOD를 통해 하나씩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삐맨의 무비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